2023년 12월 26일 오늘 우리 정치사 70년에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 장관 이임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정치, 그리고 이런 정치를 구현해 주길 바라는 것이 정치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정치사 70년 사류라고 지적을 해왔던 그 정치를 거창한 구호라든가 또 말의 잔치가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표현으로 우리 정치가 바뀌길 바라겠다는 그런 마음, 한동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쟁투라고 하는 정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 현실 정치에는 20년 동안 몸을 담아왔다. 얼마나 뼈 있는 얘기입니까? 깊이 있는 얘기였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 쟁투 싸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 정치를 20년간 해오면서도 최선을 다해왔다. 감동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는 그런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를 한동훈은 20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준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언론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의 태도가 아주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추대가 되는 날이고 또 비대위원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에 몇 달 전서부터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든다 공언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27일. 며칠 전부터는 신당이 아니라 탈당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신당이든 탈당이든 간에 솔직히 김 빠진 사이다 꼴이 된 것이죠. 뉴스의 그 비중으로 따질 때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뉴스가 8, 90%를 차지한다면은 이준석에 관련된 뉴스는 10 내지 그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아직까지도 이준석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역시 이준석이가 언론과는 그동안 참 유착 관계에 있었다. 박지원과 똑같은 그런 언론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연합 세력을 위한다면은 다시 손을 잡게 되지 않을까. 언론들은 이렇게 장기 전망과 함께 예측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망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을 하면서도 사실 솔직히 못마땅스럽습니다. 언론들이
정치꾼들이 하는, 정치 몰입애들이 하는 뒷거래 야합하는 것을 그대로 언론에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정치를 만드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치가 지금의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정치를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 기존의 정치와는 달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준석이가 구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이준석이가 늘 정치 경력 12년을 떠듭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정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차례라도, 단 하루라도 정치를 해본 적이 있었느냐 묻습니다. 엊그제 이준석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었죠. 정치에 대해서 전무한 이준석을 상대로 해서 정치관을 묻는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정치에 대해서 질문한다? 아니 이준석이가 무슨 정치관이 있습니까? 이준석은 늘 말하는 데에도 뼈가 있는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 2년밖에 하지 않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입문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자기가 늘 정치 대선배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아니 말투가 그렇습니다. 오만한 태도와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보죠. 정치 경력 1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2년 동안 정치꾼들 따라다니면서 뒷거래하는 모습, 야합하는 모습만을 뒤에서 배워왔을 뿐이지 돈 버는 방법, 술 대접받는 방법, 그리고 성 대접받는 그런 지저분한 것만 배워왔지 무슨 정치를 해왔었습니까? 단 하루라도 정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언론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언론들 대부분은 2030 이준석이가 2030 젊은 층들에게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준석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이준석이가 잦은 실수, 거친 말, 솔직히 문제가 있고 버릇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준석이는 받아들여야 된다.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언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뿐만 아니라 당 안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솔직히 유승민이가 만들어 놓은 그 의원들이죠. 이준석이 있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준석의 탈당을 만류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언론들 또 몇몇 되지 않은 유승계의 그 사람들 동조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반대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 2030 젊은 세대들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직을 삶의 첫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 그것이 삶의 첫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직하고 깨끗한 여기에 젊기 때문에 패신과 소신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어떤 생활을 해왔습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소신과 패기를 보여왔습니까? 당신이 잠시고도 아주 잠깐 동안 당 대표했을 때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 역할을 하면서 당과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독소를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느 정당사의 어느 당 대표가 자기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을 한 것 보셨습니까? 우리 정치사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왜 이렇게 잘못돼 가고는 정치도 아닌 정치를 하는 이준석을 한 번도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이준석의 인성,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상대당을 비난하면서 정책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재명을 향해서, 송영길 그리고 문재인을 향해서 비난한 적이, 정책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은 정치 경력 12년 차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본인은 전혀 죄의식조차도 갖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을 늘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정치가 아니죠. 야합하는, 뒷거래하는 그런 것이죠. 정치 몰입애들이 하는 일이죠. 인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도덕이 없는 아주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한동훈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이준석을 끌어안으라고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층들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소신이고 패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층들 한동훈 생각에 이제 뜨겁게 열렬하게 지지하고 호응을 보낼 것입니다. 지켜보시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제대로 안겨주고 싶다라는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근본 바탕이 다릅니다. 엊그제 김종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동훈의 비대위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한동훈이가 해보려 해도 그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주 비관하면서 평가절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는 이준석과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그야말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망발이죠. 노인네의 망발입니다. 아무리 노회한 정치인이라 해도 한동훈의 임사를 보면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료 시민들이 잘 살기를 바랐고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고 나라의 미래가 좀 밝아지고 그런 나라 만들고 싶다라는 거, 그것이 정치인인데, 김종인 씨, 당신 40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면서 비례 5선 무슨 정치를 해왔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어떻게 이준석이가 한동훈과 좋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망발을 하십니까? 정신이 정말 온전하다면은 누구나가 다 느낄 수가 있는 법인데, 이준석이가 당신이 한 그 말 그대로 한동훈이
이임살 보고서 또 비웃고 조롱거리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당신에 대한 김종인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준석이가 내일 12월 27일이죠.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알턴이 아니 썩은 이 하나를 빼버리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참 묘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배신의 무리들이 당을 뛰쳐나간 날이 2016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한나라당 때죠. 이명박 대통령 아래에서 비대위원회가 구성됐었으니까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했던 사람이 이준석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7일을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해서 처음에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때의 이준석 나이가 26, 만 25살이었죠. 송영길의 한 말을 잠시 빌려보겠습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29살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은 그날이었습니다. 12월 27일. 자신을 키워준 의인에게 보호는 못할 망정 배신의 칼을 꽂고 탈당을 했던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날 내일 탈당을 또 한 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16년 12월 27일 이후 2023년 12월 27일 또 한 번 탈당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발 더 이상의 배신은 하지 말고 윤 대통령에게도 대선 후보 시절에 2번씩이나 발목을 잡으면서 배신을 때리던 이준석 아닙니까? 이제 정말 정치를 해도 안 될 사람이지만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라도 제대로 살 때에 배신이라는 단어는 좀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준석이가 유승민이가 신당을 만드는 그 순간에 포말 정당이 될 것이다. 그냥 사라지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아무튼 내일 탈당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그동안 3번씩이나 노원에서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노원의 노자도 얘기 안 하는 걸 보니까 절대 노원 출마는 안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하기에 앞서서 노원 주민들이 인간 이준석을 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 당 대표가 당신 만든 당이 될 것이니까 절대 쫓겨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당신 주위에서 당신에게 배반의 칼을 꽂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극히 조심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신은 정치를 하면은 안 될 사람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깨끗한 정치를 하기에는 당신은 나이도 어리디 어른데도 너무 오염된 정치꾼, 정치 몰입배로 바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내일 탈당은 하지만 정치는 하지 말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